자, 심화이론 과정 29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249페이지예요. 249페이지는 중간쯤에 양월에 번 임대료 보조 정책이다 소개되고 있죠. 오늘은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칠판 잠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시간부터 임대주택 정책이다 이 부분을 설명드렸죠. 그래서 여기 임대주택 정책 관련해서는 우리 시험 무조건 출제가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임대주택 정책 관련된 정책 수단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우리 시험 출제가 되는 건 임대료 규제 정책, 즉 임대료 상한제지요. 임대료 보조 정책, 공공 임대도 공급 정책, 이 세 가지가 우리 시험 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중에 저희들이 이제 임대료 규제 정책이다, 임대료 상한제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다 드렸고요. 오늘은 임대료 보조 정책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임대료 보조 정책이에요. 말 그대로 임대료를 보조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임대를 보조할 것인가? 자, 임대 보조는 어때? 임차인에게 보조가 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인에게 보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자, 이제 임대인에게 임대료 보조를 해줬어요. 그럼 임대료 보조받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임대료 보조받은 만큼 임대료 공급을 늘린다는 이야기야. 그럼 공급이 늘으면 당연히 임료는 하락하겠죠? 결국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갑니까? 임차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참 임대인에게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창기적으로는 임차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임대료 보조 정책은 어떻습니까? 임차인, 즉 수요자를 지원하는 주택 정책 중에 한 형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임차인은 수요자죠. 장기로 누구에게 보조를 해주더라. 자, 임차인에게 보조가 이루어진다. 임대인이 보조, 누구에게 보조를 해도 창기적으로 혜택은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임차인에 따라서 임차인 수요자 지원 주택 정책의 한 형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이 부분 한번 또 살펴봅시다. 자, 이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율 보장시켜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같은 목적으로서 임대를 보조해 준다. 그럼 이때도 임차인에도 보조할 수도 있고 임대인에게 보조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그러나 혜택은 누구에게 보조 때 더 크게 나타날까요? 그렇죠. 임차인에게 보조가 이루어졌을 때 혜택은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실 임차인에게 보조를 해주면 이 임대료 보조받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집 들어갈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거지 선택의 자율 보장시켜준다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자,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율 보장시켜주겠다. 이런 목적으로서 임대를 보조한다면 이든 임차인에게 보조를 해주는 게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임차인에게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임차인에게 임대료 보조했을 때 정책 효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임차인은 임대료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조건이 일정하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료 보조받았으니까 당연히 실질 소득이 향상이 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죠. 좀 실소득이 향상되니까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할 수 있겠죠. 밑에 임대주택 시장에서는 수요선 자체가 이동하겠죠.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어느 쪽으로 이동합니까?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이래서 당초 균형에서는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까? 수요만 증가했습니다. 그럼 시장은 수요가 더 많죠? 초과 수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 균형에서는 초과 수요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래서 임료는 상승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근데 보세요. 당초 균형 임료에서는 정상률을 얻었겠지요. 그렇지만 이 임료가 상승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정상 이상의 이윤, 즉 초과이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초과 이윤이 존재하겠고 이 존재하는 초과이윤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경쟁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경쟁 신규 공급 등을 통해서 결국 공급이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신축이 가능하다면 신축을 통해서 공급이 증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신축이 금지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땐 어떻게 공급이 가능할까? 바로 하향 여고라는 과정에서 공급이 증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소계층이 사유된 주택을
저속 기증 사유로 전환시킨다냐. 아래쪽 향했죠? 하향료가 네, 이를 통해서 공급이 증가해야 된다. 그러나 공급은 한없이 증가한 건 아니겠죠. 항상 공급자들은 모르고자 합니까? 정상률 얻고자 한다. 그래서 이제 초과 이윤이 소멸이 되고 정상 이윤만 존재하는 자, 이 순간까지 공급은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공급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공급선 자체가 어느 쪽에 됩니까? 우측으로 이동하겠지요. 지금 공급선 자체가 우측으로 하면서 어떤 나타나는가? 자, 무슨 이제 공급만 증가했지요. 그럼 초과 공급이다. 그래서 초공이니까 임료는 다시 하락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때 임료는 하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임차인에게 임대료 보조를 주면 자, 임대택의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그럼 수요가 증가해서 임료가 어때? 상승했습니다. 상승했지만 다시 공급이 증가해서 임료는 어때? 자, 하락하게 된다. 이때 상승했던 게 다시 어때? 하락하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다른 쪽은 일정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비용 일정 사업. 지금 다른 쪽이 일정하면 임료는 하락해서 결국은 어때? 원래 수준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수준으로 다시 돈다, 회귀한다 할 수 있겠네요. 자,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 단기와 장기로 구분해 보자. 항상 학문적으로 단기, 장기 구분은 뭐라 합니까? 신규 공급을 하는 거죠. 신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는 짧은 기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신규 이루어질 수 없는 짧은 기간,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겁니까? 단기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단기적으로는 초과인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단기로 존재한 초과인은 누구에 보십니까? 바로 기존 공급자죠. 즉 기존 임대인의 몫이 되는 것이다. 아직까지 신규 임대인은 시장에 못 들어왔지요. 단기적으로 존재한 초과인은 기존 임대인의 몫이 된다는 겁니다. 반면 신규가 가능한 충분히 긴 기간이 뭡니까? 장기가 되겠지요. 그럼 장기적으로는 이제 초과 이윤은 어때? 소멸이 되고 오로지 정상 이윤만 어때?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단기로 존재하는 초과 이윤을 장기는 어때? 소멸시켰죠? 소멸시켜서 신규 공급에서 공급이 어때?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는 뜻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임차인에게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면 실질 소득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어때?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수요가 증가해서 임료가 어때? 상승하겠지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어때? 공급이 증가해서 임료가 어때? 하락하게 된다. 그래서 다른 쪽을 일단은 원래 수준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이 과정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임차인에게 임대료 보조를 주세요. 단기적으로는 임대택 수요가 증가해서 임료가 상승한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증가해서 다시 임료는 어때? 하락한다는 해서 다른 쪽에 있자면 원래 수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제 단기와 장기 보면서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올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기입니다. 단기는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료 보조받았죠? 그래서 실질이 향상이니까 임대택의 수요를 어때? 늘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임대료가 어때? 상승해버리네요. 반면 기존 임대 입장에서는 초과율 얻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단기로는 누가 더 큰에 들어가는 겁니까? 임차인입니까? 기존 임대입니까? 그렇죠? 기존 임대이다. 왜? 초과율 얻기 때문에 단기는 기존 임대인이 더 큰 혜택을 얻게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장기는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장기 봅시다. 장기 보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초과 이윤은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초과 이윤 소멸이 되고 오로지 정상 이윤만을 얻게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임차 입장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임차 입장에서는 이제 장기적으로 다른 쪽에 일자다면 임료는 하락해서 원래 수요 돌아왔어요. 그럼 보세요. 임료는 원래 수요 돌아왔다는 이야기예요. 원래 수인데 임대료 보조받았죠? 또한 공급이 증가했다. 임대료 양 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보세요. 임대료는 원래 수준인데 임대료 보조받았지. 임대료의 양은 늘어서 선택보험 커졌지.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임차인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임차인이 큰 혜택을 얻게 된다 생각하시고 이분 잘 이해하세요. 장기적으로 임대택의 양은 어떻습니까? 증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또 이제 우리가 2분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처럼 임차인에게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임대료 보조받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료 보조받기 전보다 만족도는 어때? 높아지겠지요. 그래서 임대료 보조받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조받기 전보다 효용, 즉 만족도는 어때?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자, 임차인은 임대료 보조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러면 실질소득이 향상이 되겠지요. 실질소득이 향상이 되니까 당연히 임대주택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실질소득 향상이니까 사고도 어때? 하나를 더 사먹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재화의 수요도 어때?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임차인에게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건지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교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249페이지예요. 자, 249페이지는 양월 2번 임대료 보조 정책이다. 소개도 있죠? 평월 1번 의입니다. 첫 번째 보세요. 자, 임대료 보조 정책은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준 정책을 말한다는 거죠. 다음 주 봅시다. 자, 주거기본법이다. 이런 법령이 있어요. 자, 주거기본법 여기서는 국가 및 지자체는 주거비 부담이 과다하여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국가 및 지자체는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 가구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자, 이러한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임대료 보조를 통한 소득 증대 효과라네요. 자, 임대료 보조면 실소득이 향상이 되겠죠? 즉 소득 증대 효과 이로 인하여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 정책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임대료 보조였다. 이것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보조금 지금이니까 당연히 간접 개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저소득층 임차인의 과중한 임대료 부담을 줄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 동그라미 1번, 2번 나와 있죠. 이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될 내용이에요.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250페이지입니다. 편고라 2번. 자, 임차인에게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다라는 건데, 자, 우리가 여기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임차인에게 임대료 보조했을 때 단기, 장기로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그 내용이지요. 그래서 박스를 보세요. 박스 보시면 먼저 기억번 단기입니다. 단기 보시면 자, 이제 단기로는 임대료 보조되면 실질소득이 향상이 되겠지요. 이래서 자, 지금 실질소득이 향상이 된다. 이래서 임대주택의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수요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겠지요. 이래서 당초 기준에서는 초과 수요 현상을 초래하게 되고 임료는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과인이 존재하겠죠. 두 개 몫입니까? 기존 임대인의 몫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신규 이룰 수 없는 짧은 게 아니라 단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장기입니다. 장기는 신규 가는 충분히 긴 게 아니죠. 그럼 장기는 초과인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경쟁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축을 통해서 자, 공급이 증가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신축이 금되면 바로 보세요. 하향 여과다 표현되죠. 하향 여과로 해서 공급이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임대주택의 공급은 증가하는데 한없이 증가는 아니라 그랬죠. 초과 이윤이 소멸되고 정상 이윤만 존재한 순간까지 공급은 증가한다. 자, 이래서 임료는 임료는 하락하게 된다. 그래서 다른 쪽이 일자다면 하락해서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지문으로 풀어 쓰는 게 하단에 있는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내용이다 생각하시고, 이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기본 이론과정 진행하면서 밑줄 다 그어드렸죠? 그 부분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충학습 박스를 봐보세요. 박스 보시면 자, 1번 수요자 보조다. 2번 공급자 보조가 나와 있죠?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임대료 보조는 자, 임차인에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임대인에게 이루어질 수도 있더라. 이때 임차인에게 보조 준 게 수요자 보조가 되겠지요. 자, 임대인에게 보조는 공급자 보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이제 1번 수요자 보조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보세요. 자, 수요자 보조는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여기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현금 보조, 또 하나는 가격 보조다 할 수 있는데, 이때 동그라미 읽어보세요. 현금 보조는 일정에게 현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가격 보조라는 게 있어요. 가격 보조는 이와 같은 경우에요. 이것은 특정 지역에 임대 주택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특정 임대 주택을 지정하겠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면 임대료의 일정 부분을 어떻게 보조를 해주겠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집무시는 동그라미 2번, 가격 보조는 특정 임대 주택을 임차할 경우 임대료의 일정 비율을 보조하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현금 보조와 수요자 보조에도, 즉 임차인에게 보조해 주는 것도 현금 보조와 그리고 가격 보조, 이처럼 두 가지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금액이라도 정책 목적이 무엇이냐, 여기 따라서 효과는 달리 나타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동그라미 3번이에요.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동일한 액수를 보조하는 경우랄지라도 효과는 달리 나타난다는 겁니다. 먼저 기억 보세요. 임차인의 효용 측면이다. 그럼 효용, 즉 만족도죠. 임차인의 만족도 측면에서는 현금으로 보조해 주는 게 만족도가 더 높아질까요? 가격 보조가 더 만족도가 높아질까요? 당연히 현금으로 보조하는 게 만족도는 더 높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임차인의 효용 측면에서는 현금 보조가 가격 보조보다 효과는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주택 소비 증가는 정책 목적으로 달성을 하고자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 택에 임차에 들어갔을 때 임대료 보조이게 이게 더 효과는 크게 나타나겠죠. 이때는 현금 보조보다는 가격 보조가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현금 보조보다는 가격 보조가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음 2번 파트 봅시다. 2번은 공급자 보조다. 누구에게? 임대인에게 보조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세요. 주택사업 시행자에게 낮은 수준의 금리로 주택 건설 자금 등을 지원한 방식이다는 겁니다. 참 금리가 낮기 때문에 공급자 입장에서는, 즉 임대차는 그만큼 원가 부담이 줄어들겠죠. 원가 부담이 줄어들면 당연히 임대료가 낮아진다. 그래서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임차인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로 한번 보세요. 공급자 보조가 이루어지면 공급자의 분양 원가가 하락하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함으로 임대료가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택이 대표적인 예가 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임대 보조는 임차인에도 이루어질 수 있고 임대인에게 이루어질 수 있더라. 그래서 임차인에게 수요자 보조, 임대인에게 공급자 보조다.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 편곡 3번 봅시다. 편곡 3번 시는 주택 바우처다. 소개했는데 이건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일정 요건에 해당이 돼야 되겠지요. 일정 요건에 해당했는데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이것은 김 씨가 있다는 이야기야. 근데 김 씨가 월 15만 원에 임대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 씨에게 임대를 보조인데 어떻게 보조인가? 이 같은 쿠폰으로 보조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 씨는 이제 10만 원이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때? 10만 원짜리 쿠폰, 즉 교환권으로 보조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해주겠다. 이게 이제 바우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김 씨 입장에서는 월 15만 원, 15만 원 임대를 냈는데 10만 원짜리 쿠폰 받았죠? 쉽게 생각하면 상품권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10만 원짜리 쿠폰 받았습니다. 그럼 10만 원짜리 쿠폰 쓰니까 여기에다가 본인 돈 5만 원만 추가해서 임대인에게 지불하면 어떤 월 임대료 내는 셈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임차인에게 임대를 보조인 이 같은 방식이에요. 그렇지만 여기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김 씨에게 지금 쿠폰을 줬어요. 쿠폰을 주면 김 씨 입장에서는 워낙 소수익이 낮기 때문에 지금 임대료가 문제가 아니라 쌀값보다 잘 값이었어. 그죠? 그래서 이 쿠폰, 이거서 불법 할인 매각해버리겠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10만짜리니까 6만 원 받고 팔아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걸로 쌀 사먹는다. 그럼 어떤 임대료 보장한다. 이것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이것은 쿠폰, 즉 교환권이다. 이 자체는 주로 임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왜?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같은 제도가 바로 주택 바우처다 생각하시고 이는 임대료 보조 정책의 하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한번 봅시다. 평균 3번 주택 바우처입니다. 첫 번째로 보세요. 주택 바우처란 그 부분 저소득 가구의 임대료 일부를 뭘로? 쿠폰, 즉
교환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그래서 이도 임대료 보조제도의 하나다 할 수 있겠죠. 돈을 일반적으로 바우처는 타 용도로 전용된 것을 방지하게 하여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돈을 2번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저소득 가구의 주택 임대를 일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가장 대표가 바로 그러니까 서울형 바우처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튼 주택 바우처 이도 이제 임대료 보조제도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평을 4번 봅시다. 자, 평을 4번 주거급여다 소개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보세요. 자, 주거급여법이다 법이 있었다. 국민초생활보장법이다 법이 있어요. 이 같은 법들을 근거로 해서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참 종합적으로 그래서 저소득계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도 임대료 보조제도의 하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보충박스 박스가 들어있지요. 박스는 주거급여법 관련해서 몇 가지 넣어드렸습니다. 먼저 동일 1번 주거급여법의 재정 목적이 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주거급여법 이런 법률이 제정되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법률이 한다면 동네 2번 주거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중간점 보세요. 주거 안정이 필요한 임차료, 수선, 유지비 그 밖에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급여법에서는 주거 안정이 필요한 임차료, 수선, 유지비 그 밖에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뭐라 합니까? 주거급여란다. 이렇게 용어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임대료 보조정책이다. 이분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양고로 3번입니다. 양고로 3번은 공공임대택 공급정책이다 소개되고 있죠. 자, 이분은 여러분이 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임대택 공급정책이다. 라는 건데, 자, 보세요. 공공이 임대택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그래야죠. 그럼 가장 대표는 뭡니까? 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택을 공급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공급하겠다. 따라서 이는 직접 개입의 하나가 되겠지요. 좋습니다. 지금 공공이 임대택을 공급하고자 한다냐. 그럼 공공이 임대택 공급할 때는 시장 형성된 균형 임대보다 높게 공급할까요? 낮게 공급할까요? 당연히 공공 공급하니까 낮게 공급한다 할 수 있겠죠. 이게 포인트예요. 자, 공공이 임대택을 공급할 때는 시장이 형성된 균형 임료 피스타 이보다 어때? 이보다 낮게 어때?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다음 공공이 임대택을 공급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또 어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주택공사가 임대택을 직접 건설해서 공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제 건설, 임대주택도 있고, 다음 한국토지공사가 다가구택을 매입합니다. 매입해서 이를 임대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 수도권에서 굉장히 다가구택 매입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지금 공사가 다가구택 매입해서 이걸 임대로 활용하겠다. 그래서 매입, 임대택 등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름 교재 한번 봅시다. 자, 양호 3번. 공공임대택 공급정책입니다. 편노를 1번 보세요. 첫 번째 공공임대택 공급정책은 공공분이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이라 했죠. 시장 형성 균형보다 낮게 공급한다 해서 낮은 여기가 포인트다. 동안 크게 쳐놓으시고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 임대료로 공공임대택을 직접 공급하는 정책을 말한다. 그래서 직접 개입의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주거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계시켜 서민 주거안정과 자활 유도하기 위해 다가구택 매입 임대 사업도 시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건설 임대택뿐만 아니라 매입 임대택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거로 2번 봅시다. 편거로 보시면 공공 임대택 유형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첫 번째 보세요. 국가나 지자체가 공급하고 있는 공공 임대택 유형에도 공공건설 임대택, 공공 매입 임대택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우리 교재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7번까지 내용이다 생각하시고 개념적으로 이해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영구 임대주택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는 어때? 공공 임대택의 한 형태가 되겠지요. 영구 임대택이다. 그래서 첫 번째 끝부분 보세요. 최저소득 계층입니다. 이것은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 공급하는 공공
임대택이다라는 겁니다. 자, 50년 이상 또는 어때? 영구 임대를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영구 임대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이제 국민 임대택입니다. 두 번째로 보세요. 자, 저속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 임대택이다. 그러면서 영구 임대택은 누굴 대상하세요? 최저소득 계층이다. 그러면 국민 임대택은 저소득 계층을 대상한다 생각하시고, 영구 임대택은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하죠. 그러면 국민 임대택은 뭡니까? 3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것 같은 공공 임대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한번 행복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과거에 희망주택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희망주택이 명칭이 바뀌어서 지금 어때? 행복주택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주택도 공공 임대택의 한 유형이에요. 그래서 행복주택의 임대료도 어때? 시장에서는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위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행복주택은 주로 누굴 대상하냐? 젊은 층을 대상한다라는 겁니다. 젊은 층을 대상해서 두 번째 보세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 임대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4번. 장기 전세주택이에요. 두 번째를 보세요.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 임대택이다. 전세계약 방식이니까 장기 전세주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5번. 분양 전환 공공 임대택입니다. 이는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 임대택에서 분양 전환을 목적인 것 같아요. 분양 전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자,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6번입니다. 보시면 기운택 매입 임대택이다. 소인데 두 번째로 보세요. 기운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 임대택이다. 자, 기운택을 매입해서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뭐로 표현합니까? 기운택 매입 임대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7번. 기준택 전세 임대택이야. 두 번째로 보세요. 기준택을 임차해서 저소득 서민에게 전대하는 공공 임대택이다. 이게 뭡니까? 기준택 전세 임대택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기준택을 매입하면 어때? 기준택 매입 임대택이 되겠죠. 그럼 기준택을 임차한다는 이야기. 이건 뭡니까? 기준택 전세 임대주택이다. 이렇게 이제 용어 정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공공 임대택 유형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 임대택 유형을 구체로 살펴드렸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영구 임대택 있었죠. 다음은 국민 임대택, 다음은 행복주택, 다음은 장기 전세주택, 다음은 분양전환 공공 임대택, 다음은 기운택 매입 임대택, 기운택 전세 임대택 등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평으로 3번. 자, 공공 임대택의 임대 의무 기간입니다. 자, 이미 몇 가지 우리 학습했죠. 동그라미 1번 영구 임대택입니다. 이는 몇 년입니까? 50년. 사실 이 영구 임대택은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 임대택이죠. 그렇죠? 따라서 최소 임대 의무 기간 얼마입니까? 50년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여튼 영구 임대택은 50년이에요. 다음 동그라미 2번 국민 임대택입니다. 얼마입니까? 30년. 다음 동그라미 3번 행복주택 역시 30년이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장기 전세주택 몇 년입니까? 20년이다. 이분이 우리 시험에 한 두 차례 또 출제가 되던 거죠. 자, 장기 전세주택이다. 이는 임대 의무기간 몇 년입니까? 20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구 임대택은 50년이지요. 다음 국민 임대택 행복주택은 30년이다. 다음 장기 전세주택은 어때? 20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평고로 4번입니다. 평고 4번은 공공이 임대택을 공급시켰을 때 어떤 정책적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이걸 설명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 봅시다. 공공이 임대택을 공급을 시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한번 살펴보는데, 사실 공공은 임대택을 공급할 때 시장 형성되는 균형 임료보다 낮게 공급하겠죠. 그럼 시장이 형성되는 균형 임료가,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자, 우리 그림만 그려봅시다. 자, 임대시장에서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그럼 곡선 우상향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수요곡선 곡선 교차는 이 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지겠죠. 따라서 시장의 균형 임료는 P스타라는 이야기예요. P스타. 자, P스타 이보다 어때? 공공이 임대 공급보다 더 낮게, 그래서 P1 이렇게 공급을 한다. 그 이야기지요. 그럼 결국 임료가 어때? 이원화 되겠죠? 이원화 된다는 이야기예요. 시장이 둘로 쪼개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민간
민간 임대업자들은 임대료 얼마 받습니까? P-스타를 받겠다. 그렇지만 공공은 이와 낮은 P1의 임료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 이제 공공에서 임대택 공급된 시장이 바로 뭡니까? 공적 시장이다. 또는 이제 공공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자, 다음 이제 민간 임대업자에서 임대택 공급시장이 어때? 사적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사적 시장이다. 사실 시장 형성되는 균형 임료보다 낮게 공공이 임대도 공공이니까 임대료가 이원화됐죠. 시장이 둘로 쪼개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적 시장에서는 어때? 임료가 낮아졌죠. 공적 시장에서는 임료가 어때?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임료가 하락하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이제 수요량은 어때?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제 공적 시장에서는 임대 수요가 증가한다.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초과 수요죠. 임료가 다시 상승했죠? 그렇지만 이제 공적 시장에서는 공공이 P1이다. 낮은 임대료를 어때? 꽉 틀어막고 있겠다는 이야기. 그래서 공적 시장에서는 단기 장기 관계없이 P1이다. 지금 시장에서는 균형 임료보다 낮은 임료가 어때? 지속적으로 적용이 된다. 그래서 단기 장기 관계없이 공적 시장에서는 임료가 어때? 하락한 채로 유지된다라는 것. 그러나 사적 시장 내용이 달라지겠죠. 사적 시장 민간 임대업자에서 임대도 공급된 시장이지요. 자, 보세요. 그럼 이처럼 공적 시장이 들어서면 공적 시장에 임료가 낮기 때문에 사적 시장에 참여한 임차인들이 공적 시장으로 이렇게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넘어간다. 그럼 사적 시장에서는 임대택의 수요가 감소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 수요가 감소했어요. 그럼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 자체가 어느 쪽으로 갑니까? 좌측으로 이동하겠지요. 그럼 이래서 어떤 사람 말씀하시니까 수요만 감소했어요. 시장은 뭐가 더 많습니까? 공급이 더 많겠죠. 그래서 당초 균형하에서는 초과 공급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초급 현상을 초래했더니 결국 이래서 임료는 어때? 하락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자 보세요. 사적 시장에서는 민간 임대업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P-스타라는 시장 형성되는 균형 임료 이걸 받아야 정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수요가 감소해서 임료가 하락해 버렸어요. 그럼 임료가 하락했으면 P-스타보다 어때? 이제 낮은 임료가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럼 정상률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민간 임대업자들은 정상률 얻지 못하더라. 그럼 이 사람들은 어때? 정상률 얻고자 노력하겠지요. 어떻게 하실까? 초과 공급이 넘쳐난다.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공급을 어때? 줄여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급을 줄여버리겠다. 얼마큼 공급을 줄이신가? 정상 이윤만 존재하는 이 순간까지 공급을 줄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공급이 감소합니다. 그럼 공급 자체가 어때? 좌측이동했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공급만 줄어드니까 이제 수요가 많겠죠? 초과 수요다. 이래서 임료가 어때? 다시 상승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임료가 다시 상승한다. 그럼 임료가 다시 상승해서 정상 이윤만 존재하는 순간까지 공급을 줄인다 했죠? 그럼 다시 상승해서 얼마가 됩니까? 정상이 존재해서 어때? 시장에서는 균형 P-스타가 되겠죠? 그래서 임료가 상승해서 어때? 원래 수준으로 다시 어때?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원래 수준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시장의 형성은 균형 임료 P-스타 이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 P-스타 다시 돌아가면 P-스타는 균형 임료에서 어때? 정상이 존재하겠지요. 그래서 이제 정상이 없는 순간까지 공급을 줄여버린다. 이래서 임료는 상승해서 다른 쪽 일자되면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을 우리가 또 단기와 장기로 구분해보자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럼 사적 시장에서 이 과정을 우리가 단기와 장기로 보는데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단기가 되겠습니다. 단기. 그리고 이분이 어때? 장기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먼저 단기입니다. 그럼 단기적으로는 사적 시장에서도 어때? 임대료가 하락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단기적으로는 사적 시장에서 임대료가 하락하기 때문에 사적 시장에 참여한 임차인도 혜택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단기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공적 시장 사적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임차인이 공적 시장 사적 시장 모든 임차인이 혜택을 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장기입니다. 장기는 내용이 달라지죠. 사적 시장에서는 장기는 어때? 공급이 감소하죠. 공급 감소해서 임대료는 상승한다. 그래서 임대료는 원래 수로 돌아온다는 이야기. 그럼 잡으세요. 임대료가 원래 수준이라면 양이라도 늘어야 혜택이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양은 줄어버린다. 죠? 오히려 임대료 양은 줄어버린다. 그럼 자, 장기적으로는 사적 참여 임차인은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그래서 장기는 오로지 누구만이 혜택을 봅니까? 공적 시장에 참여하는 임차인만이 혜택을 얻게 되는. 왜? 공적 시장에서는 단기 장기 공급 시 낮은 임료가 그대로 지속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장기는 오로지 공적 시장에 참여한 임차인만이 혜택을 얻게 된다. 그러죠. 뭐 때문입니까? 장기는 사적 시장에서는 공급이 감소해서 임대료가 상승한다. 그래서 임대료 상승해서 임대료는 원래 수준 다시 돌아온다 그랬지요. 그럼 자, 임대료가 원래 수준이라면 양이 늘어야 혜택인데 오히려 양이 줄어버리니까 혜택을 본다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장기는 오로지 공적 시장에 참여한 임차만이 혜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장기적으로 자, 임대주택의 양을 생각해 보는데, 자 보세요. 공적 시장에서는 임대주택 양이 어때? 늘었다 할 수 있겠지요. 늘었다. 반면 사적 시장에서는 어때? 장기는 공급이 감소죠. 임대주택 양은 감소한다는 이야기여서 다른 조건이 일자다면 공적 시장에서 늘어난 만큼 어때? 사적 시장에서는 임대주택 양이 감소한다. 왜? 공적 시장에 임대료가 낮기 때문에 공적 시장에서 임대주택 양이 늘어난 만큼 사적 시장 때 공적 시장 넘어가겠지요. 그만큼 자, 사적 시장 임대주택 양 감소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공적 시장에서 늘어난 만큼 사적 시장에서는 임대주택 양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사회 전체로 바라본다면 늘어난 만큼 줄었으니까 사회 전체로 본다면 임대주택 양에는 어때? 변화가 없다, 불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공 임대주택 공급이 되었을 때 어떤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 내용이 여름교재 253편에 와 있는 편고로 4번 내용입니다. 박스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시전 기억번. 자, 이제 공공이 임대주택 공급했을 때 공적 시장에서는 자, 이분이요. 공적 시장에서는 어떤 낮은 임료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낮은 임료인다. 이는 단기장기 공급 시 지속적으로 공적 시장은 낮은 임료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니은 디귿번은 사적 시장을 설명한 내용이에요. 니은은 이제 단기입니다. 사적 시장에서 단기라서 사적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수요가 어때? 감소하죠. 감소해서 수요선이 감소니까 좌측으로 이동하겠죠. 이래서 초급 현상을 초래하고 임료는 어때? 하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 장기입니다. 디귿번이에요. 사적 시장 장기입니다. 장기는 어때? 임료가 하락해서 정상이도 존재했기 때문에 정상이를 얻고자 하겠죠. 그래서 정상이만 존재한 수까지 공급을 줄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이만 존재한 수까지 공급을 줄여버리겠다. 그래서 공급이 어때?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자, 이래서 임료는 다시 상승하겠지요. 상승해서 다른 조건이 일치하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정상이면 존재수까지 공급은 감소하게 되고 임료는 때 원래 수준으로 회귀한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러시고 박스 아래 동그라미 1번부터 또 한번 살펴봅시다. 공공 임대주 공급은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을 형성한다. 뭐 때문입니까? 보세요. 이제 공공이 임대주택 공급할 때는 시장에 선된 균형 임료보다 더 낮게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따라서 가격이 즉 임료가 이원화되죠. 이중 가격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임대주택 시장을 공적 시장과 사적 시장으로 분리시킨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보세요. 공적 시장에서는 어때? 낮은 임대료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기억번. 그 다음 페이지 니은은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제 사적 시장에 참여한 임차인들은 임대료 얼마 지불합니까? P 스타. 그러나 공적 시장에 참여한 임차인들은 임대료 얼마 지불합니까? P1을 지불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잡으세요. 공적 시장에 참여한 임차인들은 사적 시장에 참여한 임차인에서 이 크기만큼 임대료가 어때? 낮아졌다는 이야기죠. 이 크기만큼 임대료 낮아졌다. 그리고 이 크기만큼 그만큼 정부로부터 임대료 보조받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지요. 이게 기억번 내용이에요. 기억번 시작. 정부의 공공 임대주택 공급은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을 형성하므로 공공
임대택 거주자들은 사적 시장과의 임대료 차이만큼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사적 시장과의 임대료 차이 이만큼 정부로부터 보조 받는 것 같은 효과를 얻는다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는 니은번 동일한 내용이에요. 살짝 말만 바꿨습니다. 우리 시험은 또 기억번 니은번 모두가 출제된 질문이에요. 니은번은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관적으로 공고하는 국민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가 낮다는 이야기지요. 이때 임대료 차이만큼 임차 가구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동일해서 봅시다. 사적 시장에서는 단기로 민간 임대주택은 수요가 감소하지요. 감소한다 해서 초과 공급 현상을 초래하여 임대는 하락한다는 겁니다. 동사번 사적 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주 공급은 정상에만 존재할 때까지 감소한다 그랬지요. 감소한다. 공감소로 임대료가 상승한다. 그래서 임대는 원래 수로 회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임대는 불변이다. 자, 단기로 임대료가 하락했죠. 하락만큼 다시 장기로 임대료 상승한다. 그래서 원래 수로 돌아가기 때문에 장기로 임대는 불변이다 할 수 있겠죠. 동그라 5번 단기로는 공적시장 사적 참여 임차인 모두가 혜택을 보겠지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공적시장에 참여 임차만이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동그라 6번 다른 조건이 더하면 사적 시장에서 감소한 임대 대양은 공적 시장의 신규 공공 임대택 공량과 동일하다는 이야기. 우리가 예전했죠. 공적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임대택 양을 설명한 내용이에요. 공적 시장에서 늘어난 만큼 어떻습니까? 사적 시장에서는 줄어든다 할 수 있겠지요. 줄어든다 그 이야기예요. 여기 따라서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택 공량은 감소하지. 지금 민간 임대택 양은 장기적으로 감소하잖아요. 그렇지만 사회 전체로 때 임대도 공량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불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보충학습 박스를 보세요. 보충학습 박스 보시면 자, 임대주택정책 수단 세 가지 지금 비교를 해놓은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 임대료 규제 정책이다. 지금 시장이 형성되는 균형 임대료보다 낮게 최고의 상한을 설정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단기로는 임대료의 양은 줄지 않는다 그랬죠. 그렇지만 임대료가 하락했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의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임대료는 더욱더 심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임대택의 공급량은 감소한다는 거지요. 반면 이제 자, 임대료 보장책입니다. 자, 임차인에게 지금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졌어요. 보조가 이루어지면 단기적으로는 초과율 얻고 있는 기존 임대인이 더 큰 혜택을 얻는다 그랬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임차인에게 돌아간다는 거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임대택의 양은 증가한다. 공급이 증가하죠. 양은 증가한다는 겁니다. 다음 공공 임대택 공급 정책이에요. 단기로는 공적시장, 사적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임차인이 혜택을 얻는 거지요. 그러나 장기는 오로지 누구만이 공적시장에 참여한 임차만이 혜택을 얻게 된다. 그럼 장기로 임대택은 사회 전체를 바라보면 변화가 없다. 불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여러분들이 임대택 양이 장기는 어떻게 되냐 이분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지 자, 임대료 규제 정책이다. 시장에서는 균형 임대료가 낮게 추가적 상한 설정했을 때죠. 이땐 장기로 임대택 양은 감소지요. 다음 임대료 보장 정책은 증가. 다음 공공 임대료 공급 정책은 어떻습니까? 사회 전체로 봤을 때 불변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좀 생각이 안 난다. 그럼 이런 생각하세요. 하나는 증가, 하나는 감소, 하나는 불변이에요. 그럼 자, 쉽게 이래서 하자는 얘기예요. 처음 생각나면 이렇게도 생각해서 질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임대료 규제이다. 규제를 하니까 안 좋다, 감소. 보조해 준다, 좋다, 증가. 나머지는 뭔지 몰라도 불변. 아시겠죠? 이렇게라도 장기적으로 임대택 양이 어떻게 변할지가 잘 이해해 놓으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다음 그 아래 보충학습 박스를 봅시다. 박스 보시면 먼저 자, 1번 파트에는 공공택 특별법이다 같은 법률을 좀 넣어드렸습니다. 동그라미 2번 봅시다. 2번시고 용어 정리합시다. 자, 공공주택입니다. 자, 공택은 공공택 사업자가 공택 사업자다. 뭐 예를 들면 한국토지주택공사다 할 수 있겠지요. 즉 공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 도시기금을 지원을 받는 겁니다. 지금 와서 건설, 매입 또는 임차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여기도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택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지요. 이때 기억 보세요. 자,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 바로 뭡니까? 공공임대택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분양을 목적으로 공공주택이 공공분양주택이다. 그래서 공공주택도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동사 3번. 자, 공공건설 임대주택이다. 라는데 이건 공공주택 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직접 건설해서 공급하니까 어때? 공공건설 임대주택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러면 공공매입 임대주택이 있어요. 이건 이제 공공주택 사업자가 직접 건설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건설하는 게 아니고 매매 등으로 취득해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했죠. 그래서 어때? 매입 임대주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점도 보시면 되겠고, 다음 2번 파트 보시면 행복주택이다. 소개죠. 이미 설명 다 드린 내용이에요. 첫 번째 보세요. 행복주택은 주로 누굴 대상한다? 젊은 층을 대상한다 그랬죠. 그래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이나 학교 가까운 곳에 건설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이다 할 수 있겠지요. 이 행복주택도 결국 공공임대주택의 하나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균형 임료보다 낮은 임료가 적용이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변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 시장에서 균형 임료가 낮게 공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파트를 봅시다. 3번 파트 보시면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이다. 이걸 좀 넣어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자 보충학습 1번 파트는 뭡니까? 주택 특별법에서 공공임대주택 관련 내용이고 3파트는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이다. 그래서 민간 임대주택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5번 한번 봐보세요. 동그라미 5번 보시면 자, 민간 임대주택 유형이 되겠는데 자,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다라는 것은 쉽게 이상하세요. 공공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야. 자, 민간 임대주택이에요. 민간 임대주택. 그렇지만 공공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기억벌 한번 봅시다. 기억 보시면 중간쯤에 자, 주택 도시금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 임대주택. 자, 보세요. 주택 도시금부터 출자 받았잖아요. 그렇죠? 자, 민간 임대주택인데 주택 도시금부터 출자를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참 공공으로부터 지원받았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등등 여러 가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처럼 이제 돈을 5번 봅시다. 이제 임대사업자가 자, 우리 기억번 살펴봤죠? 등등 어느 한에 해당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몇 년입니까?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이다. 이게 뭐랄까?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는 자, 동그라미 6번. 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자, 이는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이에요. 몇 년? 8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말한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7번. 자, 단기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단기니까 몇 년 이상입니까? 4년 이상이에요. 4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말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자, 우리 조금 전에 공공 임대주택 이야기 했잖아요. 지금 어때? 민간 임대주택이에요. 여하튼 자, 이제 민간 자, 임대주택의 유형에도 대표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때?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이다. 다음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다. 다음 단기 민간 임대주택이 있다는 거. 이때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이 두 가지는 모두 몇 년입니까?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음 단기는 몇 년 이상입니까? 4년 이상이다. 이렇게 수치를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공공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여튼 이제 자,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다. 그리고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다. 단기 민간 임대주택 모두가 민간 임대주택 유형이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공공지원 장기 일반 8년 이상, 단기 4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자, 동네 9번 한번 봅시다. 자, 동네 9번 보시면 자, 주택 임대 관리업이다 소개했는데 자,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 관리를 위탁받아 관련 업을 말한다. 이것은 주택 임대 관리업도 자기 관리형 주택 임대 관리업과 위탁 관리형 주택 임대 관리업으로 구분되고 있다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다음 동그라미 11번입니다. 11번은 자, 주택 임대 관리업자의 업무 범위다 소개되고 있죠. 자, 우리가 쉽게 이생을 합시다. 자, 이제 우리 교재 9장
관리 및 마케팅 활동이다.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배웠던 내용인데 어떤지 이제 관리 활동 범죄는 자, 임대차 활동도 어때?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유지 활동도 관리 활동 범죄에 포함이 되고 있다. 참 임대차 활동, 유지 활동 모두 어때? 관리 활동 범죄에 포함되고 있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1번 업무 범위입니다. 기업번 보세요. 자, 주택 임대 관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에 대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죠. 임대차 계약의 체결, 해제, 해지, 갱신 및 갱신 거절 등이다. 다음 임대료의 부과 징수 등이다. 다음 임차인의 입주 및 명도 퇴거 등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 뭡니까? 임대차 관련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임대차 활동, 이도 어때? 이도 관리 활동의 한 영역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리본 보세요. 자, 주택 임대 관리업자는 임대를 목전 주택에 대하여 부수적으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시설물 유지, 보수, 개량 및 그 밖에 주택관리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느냐. 결국 어때? 유지 활동 자체도 돼. 관리 활동 범죄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임대차 활동이나 유지 활동은 어때? 관리 활동 범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될 겁니다. 자, 사실 지난 시험에 이 부분이 출제되었어요. 이분 출제했는데 사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뭐 틀리라고 내준 문제입니다. 우리가 법 구석구석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까지 어떻게 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출제했으니까 간단히 이해하자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관리다. 이럴 때 임대차 활동, 유혈동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임대차, 유혈동 모두가 돼. 관리활동 범죄에 해당한다. 이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구분될 겁니다. 그럼 결국 이제 자, 임차인의 대출 알선해 주겠다. 이런 내용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자, 주택 임대 관리업자의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임대 주택 정책이다. 이걸 다 말씀드렸어요. 크게 세 가지였지요. 임대료 규제 정책, 다음 임대료 보조 정책, 공공 임대료 공급 정책이다. 다 말씀을 드렸고, 다음 이제 하단에 네 번째 도시는 분양주택 정책 수단에 나와 있죠. 이분도 별표 3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표 3개 해놓으시고, 자, 분양주택 정책도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분양가 규제 정책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되겠지요. 다음 분양가 자율화 정책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분양가 규제 정책이다. 자, 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배웠던 임대료 규제 정책, 임대료 상한제와 내용은 어때? 대동소이하다. 자, 임대료 규제는 임대주택 시장에서 어때? 시장에서는 균형 임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이야기. 그래서 무주택서민들의 자,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더라. 그래서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해치고 있다는 이야기. 그럼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서는 임대료 어때? 낮춰줄 필요가 있더라. 이래서 정부가 개입하는 게 임대료 규제 정책이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균형 임료보다 낮게 최고 상한을 설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때? 단기적으로는 임대주택의 양은 줄지 않으면서 임료가 하락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임차의 혜택이 돌아가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은 더욱더 심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분양가 규제 정책이다. 이도 이제 똑같은 원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는 분양주택 시장이 되겠죠. 자, 저희 조금 전에 했던 임대료 규정책은 임대주택 시장이고, 분양가 규정책은 분양주택 시장이다. 그럼 분양주택 시장에서는 균형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이 어렵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내 집 마련을 쉽게 해주기 위해서 시장에서는 균형 분양가보다 더 낮게 어때? 규제를 가하겠다. 결국 분양가를 낮춰주겠다. 그 이야기지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균형 분양가보다 더 낮게 최고의 상한을 설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단기적으로는 분양가를 때 낮춰준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쉬워진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분양주택은 더욱더 심화된 부작용을 초래한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내용이 대동소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셔도 크게 문제 안 될 겁니다. 됐습니다. 이런 정도로 간단하게 분양가 규정책이다. 분양가 상한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258페이지 보세요. 양고리 2번 분양가 자율화 정책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는 이제 시장에서 분양가 결정대로 시장에 맡기겠다. 이게 이제 자율화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분양주택 정책 수단도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
258페이지는 예제가 나와 있죠. 첫 번째 예제는 제가 기본 이론에서 풀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풀어보시기 바라겠고, 다음 하단에 예제 한번 봅시다. 주거 복지전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난 29대 출제된 문제네요. 보기 1번 공공 임대택 공급은 소득 재무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실 공공이 임대택 공급할 때는 시장에서는 균형 임대가 더 낮게 공급하죠. 따라서 소득 재무효과 기대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2번 봅시다. 2번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 안정이 필요한 임차료 등을 지급할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거급여법엔 주거급여 용어 정의를 했었습니다. 다음 3번 보세요. 정부가 임대를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한다면, 임대료 규제 정책이지요. 시장에서는 균형보다 낮게 규제한다. 최고 상한을 설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장기적으로는 민간 임대택 공급량을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임대를 규제한다. 안 좋다. 장기적으로 양은 감소한다. 이 생각하자 그랬죠. 그래서 임대택 공급량 감소하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4번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를 보조해주면 결국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보조해 준다라는 겁니다. 보조해주면 저소득층의 주거의 질적 수익 높아질 수 있다. 사실 임차인에게 임대료 보조하면 실질 소득이 향상돼서 임대택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래서 저소득층 주거의 질적 수익 높아질 수 있다. 맞는 표현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 5번 봅시다. 공공 임대택은 한국토지공사가 외부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건설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공간 주택을 말한다. 여기가 잘못되어 있네요. 보세요. 공공 임대택이다. 이 같은 경우는 한국토지공사가 자체적으로 건설해서 공급합니까? 아니란 이야기예요.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공공주택 특별법 여기에서 살펴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공공주택 특별법 여기에 온다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 도시금으로 지원받아서 건설, 매입 또는 임차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래 보시죠. 외부 재원이 지원 없이 잘못된 표현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 도시금을 지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입니까? 5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3절 주택정책선 다 말씀을 드렸네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고 다음 시간은 4절 조세 정책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